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내일장을 대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글을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야인시대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좀 날이 흐리더라고요. 시장도 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익은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하루님 반갑습니다. 준호님 또 해피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쫄보님 반갑습니다. 또 서당깨님, 로또야 나에게님도 이름이 보이고 있네요. 만두님의 이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채택되신 분의 닉네임 굉장히 강렬합니다. 박살내자님의 종목으로 강하게 출발을 해보죠. 아모텍 시작할게요. 매수가는 35,5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아모텍 오늘은 3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5,000원에 사셨으면 꽤 가지고 계신 기간이 좀 되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 3만 원 선에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아모텍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쓰이는 이제 안테나 부품들 주로 이제 만들던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CC 사업 쪽으로 새로 진출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신사업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 같은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났고 올해 1분기까지도 지금 적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말에 12월 달에 MLC가 올해부터는 납품이 될 거다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다시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 횡보 중인데 2분기도 지금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그 전망의 이제 근거는 뭐냐면 MLCC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의 이제 그 통신 장비 업체들 쪽으로 MLCC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모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작은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폰용 모터 같은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가전제품 이런 것들 했었는데 지금 전장용 모터도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또 진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 안테나 또 세라믹 칩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하다가 이제 전장 사업으로 진출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더 넓혀가는 이제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현재 지금 수익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그 기대감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는 안 났지만은 실적이 이미 뭐 영업 적자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났다 하더라도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실적 발표를 하고 오히려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3, 4분기 때에 기대감을 안고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한 36,000원까지는 뭐 좀 빠르게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6,000원 정도 올라온 이후에는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제 심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실제로 흑자 전환을 했다든가 또는 이제 MLC 납품과 관련된 어떤 이제 뭐 공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알려진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뭐 그 전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시잖아요. 그러니까 10%시니까 뭐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들고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적어도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니까 지금 보유를 하시고 제 생각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다시 42,000원까지는 일단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들고 계시다 보면은 적어도 본전가 이상은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분기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정말로 예상치처럼 나와줄 것인가. 실적이 한번 턴어라운드 돼야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텍이었습니다. 일단 36,000원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의 상승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유튜브에서 만두님이 올려주신 종목 ICD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6,2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있고요. 만두님께서 너무 답답한 종목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고 함께 올려주셨는데 ICD 보겠습니다. 오늘도 1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답답함을 좀 풀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문서진 전문가님? ICD는 이제 건식 그 식각 장비를 뭐 생산하는 회사이고 결국에는 ICD가 이제 움직이려면 OLED 쪽에 투자가 좀 집행이 돼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계속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LED 투자를 지금 한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라인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지금 거의 박스권이 형태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주가의 모멘텀은 좀 없는데 그나마 이제 이런 이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투자 OLED 투자 쪽에 이제 새로운 라인 증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그러면 좀 모멘텀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파는 자리는 아닌 건 맞아요. 파는 건 아닌데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IT 하드웨어 중에서는 어쨌든 조금 약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반기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내년 한 1분기 정도를 보면 그래도 시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2020년 고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2만 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속도감은 좀 더딜 겁니다. 속도감은 더디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건 좀 아깝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동안 밀려져 왔었던 삼성이라든지 나머지 글로벌 주요 그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OLED 투자는 좀 본격화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CD는 지금 홀딩이고요. 목표가 2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가 시작되어야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와 함께 주가 상승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네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CD까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2,150원, 비중 15%요. 32,150원에 15%? 23,150원이요. 아, 그쵸. 32,000원이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150원이고요. 15% 가지고 계시고요. 깜짝 네. 놀랐어요. 32,000원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시작을 할게요. 자,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고, 그게 궁금해갖고.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계속 23,000원대에서 크게 움직임을 예.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목표가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4월 달에 15,000원 미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2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갔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제일 주된 쪽이 이제 그 플랜트를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는 거, 발주받아가지고 턴키 작업해가지고 플랜트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 상당히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유가 올라가면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어떤 발주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화학 공장 같은 것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공장 만들다가 멈춘 데들이 많았어요. 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인부들 동원을 못 하니까 건설을 멈춘 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지금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지금 보면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좀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그 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영업이익, 작년에 이제 이 회사가 3,600억 영업이익을 했는데 올해 지금 1분기에만 1,000억, 2분기 합하면 한 2,000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올해 전체 영업이익으로 봤을 적에 예상 영업이익으로 봤을 적에 한 13배, 14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3배, 14배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이 종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싸지 않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3만 원, 2만 8천 원까지의 슈팅에 어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버슈팅이 이미 좀 먼저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이제 뭐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방은 다져지고 있지만 다시 신고가를 내려면은 유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또 솟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유가는 당분간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요는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은 또 그만큼 이제 공급도 계속 늘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오펙 쪽에서도 이제 어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가 비싼데 아껴가면서 팔겠어요. 비쌀 때 빨리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아마 이제 공급량도 증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다시 신고가를 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6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빠져나올 준비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뛰어 오르기에는 그만큼 또 강한 모멘텀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당분간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26,000원 잡고 그 사이에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전락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EM코리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머니메이커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EM코리아 오늘 매수하신 가격은 6,200원,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오늘 4,8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6,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EM코리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엔코리아는 뭐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 쪽으로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 엮여 있죠. 사실상 이엔코리아의 시세는 뭐 본업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소 관련 쪽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 쪽이 얼마나 뭐 가냐 안 가냐에 따라 흐름인데, 중요한 건 이엔코리아는 최근 들어서는 원래 제가 그냥 이었으면 수소 관련 쪽이었으면 전 매도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항상 수소는 수소 에너지 쪽이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소차 쪽의 충전소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매도 의견을 드렸을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엔코리아가 이재명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끌고 가볼 만은 하겠죠. 물론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떨어지면 그때는 뭐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도 여당의 다음 대선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뭔가 목표가를 따로 설정하고 손절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바이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들고 가는 거고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재명 뭐 예를 들어 현 지사가 뭐 대권 이 경선에서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레이스는 달릴 것 같다.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이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중도 5%시잖아요. 뭐 저는 뭐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승부 봐보셔도 될 것 같아요. 봐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더 태우지는 마세요. 더 태우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본업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실적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재명 관련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달려보셔라. 다만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 한 3월까지는 최소한 2월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맞겠죠. 예, 비중 늘리지 말고 목표가 손절가 없이 그냥 기간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한 2월 내년 2월까지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주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기는 2월, 3월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흐름을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 수익을 좀 볼 수 있도록 잘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M코리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오늘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이 올려주신 종목 포스코고요. 매수가는 34만 3천 원, 비중은 10%. 오늘 급 많이 빠졌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해주셨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오늘 뭐 철강주들 대부분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포스코가 오늘 5% 넘게 하락했습니다. 34만 3천 원에 사셨으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 포스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휘청휘청거렸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섹터였죠. 첫 번째는 이제 게임 쪽이었고, 두 번째는 철강 쪽이고, 다 중국발 그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제 흔들렸는데, 철강 쪽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중국이 원래 이제 올해부터 그 환경 문제를 위해 가지고 올해 전체 이제 중국의 그 철강 회사들이 전기고로 안 쓰고 지금 그 석탄 돌려가지고 철강 만드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 회사들의 5천만 톤 이상 그 철강 생산량을 감축할 걸로 원래 이제 연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 근래 와서 이제 들리는 얘기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을 문 닫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철강을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강 그 생산량 그 감축 규모가 5천만 톤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쩌면은 이제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2천만 톤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원래 계획의 3분의 1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포스코가 빠졌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경제냐 환경이냐에서 아무래도 지금 잘못하면 이제 환경 살리려다가 경제가 죽으니까 경제 쪽 손을 들어줬지만 철강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고 어느 정도 뭔가 좀 이제 그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철강 그쪽에 이제 그 철강 업체들 문은 어차피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하나씩 좀 닫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철강 수요 공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는 사실 그 어찌 보면은 공급 쇼티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상반기 때 공급 쇼티지 때문에 철강 종목들이 그것만으로 올라왔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이익이 많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반기 되면은 그러면 수요가 주느냐 오르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수요는 지금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수요는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철강 공장을 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중국은 살아있고 미국은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1조 달러짜리 그 SOC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네네. 예, 내년도에 이제 그거 통과되면 SOC 또 사업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전 세계 이제 미국하고 중국만 하더라도 이 철강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철강 수요가 현재 살아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공급단에서의 공급이 좀 줄 것 같았는데 공급이 생각보다 안 준다면은 가격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이제 단기 이슈로 보이고요. 가격은 어차피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고가 좀 쌓이게 되고 이러면은 가격은 좀 안정화될 거였고 그게 조금 빨리 왔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이제 뭐 진통을 좀 겪는 과정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어디까지 흔들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제 121선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 또 내년 초까지 보신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뭐 단기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은 한 32,500원 정도 깨지면은 뭐 잠깐 좀 비중 좀 줄여놨다가 다시 뭐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철강주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주들의 뭐 대장주기 때문에 다시 수요 얘기가 또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금리는 올해 연말부터 이제 또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테이퍼링 안 할 수 없는 거고 내년도에 금리 올리게 돼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또 한 번은 또 슈팅이 나올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40만 원 이상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신고가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중기로 본다면은 보유, 단기 대응 하시겠다면은 32만 5천 원 정도 그 마지노선 잡고 단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 오늘 아마 철강주 관련해서 조금 철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 중국과 관련된 철강 감산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같은 경우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32만 5천 원 손절 라인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N텍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5,200원 그리고 10% 가지고 계시고요. 최영진님께서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까요?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YN텍 오늘은 1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추매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YN텍은 지금은 추가 하락은 생각해야 된다. YN텍이 한때 이제 아주 가파르게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용기도 많이 쓰고 의료용 폐기물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그때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폐기물 매립당 사업은 확실하게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게 뭐죠? 이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공동묘지를 하면 좀 그런데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 있는 매립지? 예, 매립지 말고 우리 죽었을 때 산에 산소? 산소 같은 산소? 그러니까 낙골당 말고요. 낙골당 산소?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 무덤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산소? 그거를 묘지? 예, 그러니까 공원묘지라 해야 되나요? 예. 그 사업이 네네. 신규로 내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신규로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낙골당은 신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이제 공원묘지 같은 거는 신규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묘지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지금 YN텍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립주가 신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딱딱 위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요 세계사가 거의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신규로 진입하려면 신규로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거를 허가를 안 내줍니다. 매립지 신규 사업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매립지 허가 받은 것까지만 하고 이걸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뭐 기술적 진입 장벽도 아니고요. 법적인 진입 장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당연히 매립지가 한정적이고 근데 폐기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한번 모멘텀이 한번 세게 불었어요. 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YN텍은 어쨌든 호남 쪽에 이제 매립지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 이제 폐기물을 다 처리하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호남의 그 레미콘 사업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호남권에 이런 대규모 이런 뭐 SOC들이 진행되면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는 깔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소리 말해서 이제 공구리 친다는 말을 하는데 예, 하나는 가서 네. 건설을 세우고 또 다른 때는 그러면 또 세우려면 부서잖아요. 부순 것도 내가 가지고 오고 예, 구조가 좋아요. 사업 구조를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레미콘 사업을 인수한 건 잘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이건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미리 좀 선반영된 게 많다. 그래서 지금은 좀 눌림목 구간이고 기간 조정도 필요한데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추가 매수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13,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 네. 그때까지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설정해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게 좀 한번 시세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다시 시세를 내긴 어렵습니다. 네, 추매할 수 있는 타이밍 13,00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13,000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셨는데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테리아빠님께서 프로텍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7,2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 혼자 따로 국밥이네요. 실적도 좋은데 내내 조금 안 좋습니다. 자회사인 마이크로 프렌드를 키운다는 풍문도 있고요.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반도체 오늘도 좀 다들 괜찮았는데 프로텍은 오늘 0.55% 하락으로 장을 마쳤네요. 이 테리 아빠님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실적도 좋고 자회사를 키운다라는 소문도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용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좋은데 이 회사만 안 좋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는 오히려 지금 1월 달에 보면은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뭐 상한가 막 팍팍 나오면서 작년에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000원짜리가 지금 39,000원까지 갔으니까 근 3배가 지금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오히려 더 먼저 좋았던 거죠. 좋다가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들어가고 있는데, 프로텍이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5억이 나왔어요. 이게 그 얼마만큼이냐면 작년 1년 영업이익이 154억이에요. 근데 1분기만 지금 105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령 이제 제일 좋았던 애가 지금 19년도에 460억이에요. 그러니까 460억 영업이익을 했었으니까 올해 분기별로 100억씩 하면 지금 400억대를 또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럼 400억을 넘는다 치면은 400억이라 치면은 이 회사 시총이 지금 3천억이기 때문에 밸류상으로 상당히 좀 쌉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400억을 넘으려면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새로 개발한 후공정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이 회사에서 홍보하기로는 지금의 후공정 생산성을 100배 높인다 이렇게 그렇게 뭐 네.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팔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실적이 그만큼 나왔다는 소리는. 네, 네. 그러면 그게 잘 팔렸다는 건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잘 팔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괜찮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고요. 보통 이렇게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어쩌면 8월 말까지도 늦출 수도 있어요. 이제 15일까지 원래 하게 돼 있지만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8월 내로는 실적 발표가 아마 날 겁니다.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정말 100억 이상 나왔다. 2분기 때도. 그러면은 또 다시 주가는 또 올라갈 거고요. 뭐 적어도 하방 지진 좀 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프로텍이 하고 있는 후공정 장비는 지금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게 왜 많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자기네들 지금 파운드리 내에서의 그 설비들이 지금 다 100%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외주 쪽으로 많이 줘요. 오사트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들, 우리나라는 대만의 뭐 UMC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네페스 이런 데들 있죠. 굉장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 물량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장비들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마 이제 1분기 때 실적 잘 나온 것도 그것 때문에 많이 잘 나갔을 거고 2분기 실적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1, 2분기 때 실적을 견조한 2분기 때까지 잘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걸로 봅니다. 올라간다면 적어도 36,000원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들고 계시면서 실적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저기 그 반도체를 좀 꿈틀꿈틀거리기도 했고 요즘에 보니까 뭐 기관 매수도 조금 있네요. 이 종목은 지금은 일단 보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프로텍. 괜찮은 종목입니다.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발하고 있는 후공정 장비가 또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힘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도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까요? 게시판에도 많은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산 K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핑거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23,000원이고요. 비중은 40%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외에서 4% 올랐던데 뉴스에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핑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4,600원에 7%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시간 외에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좀 있는 걸까요? 아니요, 뭐 시간 내로 뭐 4% 오르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별게 없이 그냥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카톡 문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걸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전혀 뭐 그게 아니고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네. 핑거는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데를 보면 모바일로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모바일 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플랫폼화 해주는 걸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아서 해주는 거고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주요 은행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요즘에 뭐 은행 중에 뭐 모바일 안 돼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은행 안 간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보험사들도 요즘에 예전에는 뭔가 보험 설계사 분들을 통해서 뭐 보험 청구했다면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청구해 버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처럼 이런 어쨌든 금융 플랫폼이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금융권이 이런 모바일화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수주할 게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수주를 해놓으면 이게 단순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뭐 보완 다시 뭐 해줘야 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주는 받아놓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시장이냐라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이게 뭐 영업 마진이 막 굉장하게 많고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게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에 엮였어요. 메타버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사들도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가상현실 가지고 거기서도 막 구찌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가상현실 쪽에서도 계속 이런 금융사들이 거기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핑거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뭐 직접적으로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핑거도 거기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 화를 하기 위한 또 대비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서 매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로 엮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메타버스 한번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맥스트가 다시 상한가가 나오면서 다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메타버스는 단기에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흐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좀 괜찮은 자리. 그래서 저는 이거 본업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고 메타버스가 꺾이면 내가 판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요 라인 정도 지금 한 29,000원 정도 되겠네요. 29,000원 라인까지는 특별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29,000원까지 일단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가를 끌어주네요. 메타버스가 핑거의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9,000원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LX 하우시스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87,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LX하우시스가 오늘 9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현재 수익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익이긴 하지만 요즘에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LX하우시스가 1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속 조금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익권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한번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LX하우스뿐만이 아니라 건자재주들의 지금 움직임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먼저 좀 그 대선 뭐 그 관련해가지고 뭐 주택 공급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올랐다가 다들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매가 돌고 있으니까 다 뭐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X하우스 옛날 LG하우스죠. 이 종목은 일단 뭐 그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아요. 지금 2분기 때도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로 하는 부분이 건축 자재 또 플러스 해가지고 자동차용 내부 그 소재 같은 것들 만들거든요. 건축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시공이 잘 되게 되면은 요즘 집들은 단열을 다 잘하기 때문에 단열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단열재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미국 쪽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살아나면서 미국에 지금 주택이 되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늘 공급을 또 올려야 돼요. 미국도 지금 집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집 같은 거 지을 때 인조 대리석을 많이 쓴다 그래요. 인조 대리석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올해 자동차 사업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시트 관련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이러면서 올해 지금 실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구간 또 내년까지도 실적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네.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선 테마로 또 거의 뭐 틀림없이 이쪽 건자재주들은 또 움직인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락 중인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1월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그 양당의 뭐 후보도 결정이 될 거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한번 좀 들고 있을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11만 원까지는 다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굳이 뭐 이 종목 지금 매도하고 다시 또 뭐 저점 잡아가지고 사고 뭐 이러시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들고 계셨던 거 아직 수익권이시니까 10% 정도시면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10% 정도시면은 그냥 뭐 보유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면은 조금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대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만 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PI고요. 네. 매수가는 8,900원에 13%요. 네, PPI 8,900원에 13%.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1월 달에 해가지고, 아, 진짜요? 이번에 좀 오르길래 조금 팔고, 최재형 관련주로 해가지고 대선 출마한다고 얘기하면은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러게요. 될지.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문서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PPI는 이제 5G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예, 원래 이제 분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3사가 그러니까 이통사 3사가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 쪽에 좀 투자를 늘리면 뭐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본업은 한 4분기 정도는 돼야지 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5G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내년 1분기 정도에 되면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의 반등은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가격이 12,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PPI는 이제는 5G 관련 이슈에는 안 움직일 거예요. 얘는 이제 이미 최재형 관련주로 시장에서 낙인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최재형 관련주로 시세가 났잖아요.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뭐 5G 관련해서 종목이 오르더라도 생각보다 탄력은 안 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종목은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그 야당의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총장인데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에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 아니면 뭐 혹시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뭐 사퇴를 한다. 이런 식에 나오면 한번 급등 나올 것 같아요. 다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이슈가 아니다. 라고 하면 최재형 관련의 이 이슈로 오르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단기에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단기에는 못 빠져나온다. 왜냐하면 최재형 관련주로 모멘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5G 관련 쪽도 어쨌든 정상적인 흐름을 가더라도 내년 한 1분기는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최재형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5G 관련 쪽에 모멘텀이 있더라도 잘 작용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겠죠. 내가 오래 못 기다린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2,000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거는 그때 되면 어쨌든 최재형 관련 이슈는 다 빠질 거거든요. 그 이슈는 다 빠질 거고 그러면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한 12,000원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 1분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12,000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가지고 계신 종목이었는데 좀 지금은 모멘텀이 좀 다 애매하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내가 좀 더 기다려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종목 좀 체크해 볼 것이냐,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PPI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진단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박동진 님이 삼천리 자전거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600원이고요. 비중은 25% 가지고 계시네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나눠서 사다 보니까 25%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반등이 가능할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을지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삼천리 자전거는 가지고 계셔도 돼요. 삼천리 자전거는 뭐 이제 하반기까지는 뭐 충분히 가져가실 종목이고요.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32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지금 합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600억, 1,685억이니까 360억 영업이익에 10배면 3,600억은 돼야 되잖아요. 1,685억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절대 비싸지 않고요. 지금 오히려 매수 구간이라 봐야 돼요.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빠졌냐면은 자전거주들은 왜 올라갔냐면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서 야외 활동 많아지고 실제로 자전거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다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막 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빠지다가 14,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되려다가 조금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2,000명까지 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4자릿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백신 맞고 점점 빠지게 되면은 또 뭐 자전거 주들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가 보통 자전거 성수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5%라고 하셨죠? 네. 25%시니까 뭐 한 16,000원까지는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비중 좀 줄이시고 제 생각에 연말까지 보유하신다면은 19,000원, 2만 원 선 한번 좀 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19,000원 뭐 2차 목표가 해가지고 가져가셔도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전기 자전거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삼천리 자전거 좀 응원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네요. 1차 목표가 16,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때 연말까지는 19,0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제가 또 언젠가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 라이딩을 하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굉장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도 전기 자전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편해요. 한번 타봤는데 빌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고 파는 이거 맛이 안 해야 나고 돼요. 예, 페달 밟으면 빨라지는 거는 한 번 달 때 슝 그렇죠. 가는. 이거는 좀 약간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예, 그리고 몸은 좀 덜 힘들고 그래서 맞아요. 저도 예, 그거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모멘텀 같이 좀 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삼천리 자전거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노루페인트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1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13,000원에 접근하셨으면 그 이후로 지금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답답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노루페인트는 지금은 손절 구간은 아닙니다. 더 홀딩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노루페인트는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업황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건설업황도. 근데 조선건설 자동차가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옆으로 누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루페인트도 같이 연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딱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주랑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 종목들은 저는 움직이지 않지 않을 거라 본다. 예. 않지 않을 거라 본다. 좀 이상하네요. 그냥 오를 거다. 그냥 오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주는 내년이면 해외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쪽은 또 재건축 그다음에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은 지금 좋습니다. 예, 올해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은 2년 전에 받아놓은 실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구는 지금 받아놓는 건 2년 후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건 지금부터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조선 선박 쪽의 안료는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도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생산 차질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이런 코로나 관련 셧다운 관련 쪽 이제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도 좀 풀리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역시도 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또 차량용 또 특수 페인트도 또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저는 15,0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목표가 1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도 건설도 조선주도 계속해서 노루페인트에 대한 상승을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000원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류일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GST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5,000원, 비중은 20%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지부진 기간, 가격 조정 시기 인득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하셨어요. 맞을까요, 전문가님? 가격 조정 시간인가요, 지금? 큰 가격 조정보다는 조금 이제 옆으로 흐르면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확률은 있죠. 그 GST는 사실 제가 작년에 4, 5월 달에 이제 15,000원 이하에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때는 18,000원대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음압병실 또 관련주로 갑자기 또 엮여가지고, 이 종목은 음압병실이 아니라 실적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3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제 목표가를 달성을 하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실적이 1분기 실적도 그렇고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지금 100억을 했습니다. 작년 전체 한 해에 182억 했고 제일 좋았던 2019년도에 219억 했거든요. 1분기 때만 108억 했고 2분기 때도 100억 이상 할 것 같아요. 200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회사 시총이 2,800억인데 지금 4분기 동안 뭐 3천억만 한다 하더라도 10배 이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지금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보다 보면은 뭐 화학 공정 같은 것도 쓰다 보면은 가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뭐 아주 조그마한 가스 알갱이 뭐 그 미립자 이런 것만 있어도 반도체는 그 조그마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탁 빨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쓰이던 공정도 있어요. 반도체에서 원래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이 쭉 가다 보면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가스 뭐 집진 안 해도 되는 공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환경 이야기, ESG 경영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가스를 공기 중으로 흩지 말고 잘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니까 이 가스 저기 그 집진 장치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하반기 때까지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신고가를 한 번 더 낼 걸로 봅니다. 단지 이제 지금 종목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가다 쉬다 그러잖아요. 예, 가다 또 뭐 쉬다 가다 쉬다. 지금 또 한 번 또 갔기 때문에 또 쉬어갈 만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형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옆으로 아마 흐를 것 같고, 근데 20%를 지금 다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은 돼요. 근데 이제 좀 참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35,000원까지는 또다시 이제 그 3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가 가능하고 20% 살짝 좀 부담스럽거든요. 20% 그냥 가져가십시오. 20%시면은 가져가시고 35,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GST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하나그린님, 대우조선해양 진단 도와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37,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조금은 지루한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손실도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도 1%대 하락 보여주면서 3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힘들어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뭐 일단은 대우조선, 그러니까 조선주도 아까 제가 이제 노루 페인트를 이야기할 때 언급드렸지만 조선주는 지금은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어쨌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데 사실 조선업황자, 그러니까 조선주 섹터가 사실 올해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 섹터거든요. 결국은 수주는 뭐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뭐 클락슨 쪽에서는 10년 동안 빅사이클이라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년까지의 흐름은 좋아진다.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친환경 관련 선박에서 기술력이 노하우가 높은 우리 이 조선업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우리가 수익을 기대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다만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목표가 6만 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됩니다. 한번 시세가 저는 조선주는 내년이 본격적인 시세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적도 턴을 하고 수주도 여전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은 안 좋은데 수주만 좋아요. 근데 내년은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 수주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은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홀딩하시고 내년에 내가 수익을 기대한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면 6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조선주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포트의 메인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가지고 갔다가 좀 떨어지면 좀 더 산다는 생각으로. 네. 자, 내년부터 조선주 본격적인 시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과 함께 보유 의견 드렸고요. 수익 굉장히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까지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무리하기 전에 또 신기수 전문가님의 유튜브 공개 방송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신기수 전문가님의 유튜브 라이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내일 4시에 이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뭐 토마토 그 공개 방송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8월장 뜨거운 수익 어디서 날까? 이제 8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도 굉장히 날씨도 뜨겁고 더울 것 같은데 우리 수익도 좀 뜨겁게 핫하게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핫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잊지 않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토마토를 통해서 토마토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문서진 전문가님은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 투자의 신을 통해서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